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2,7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초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과징금 규모가 2천억 원대로 크게 줄긴 했지만 ELS, 국고채 금리 담합 행위 등과 관련한 제재도 진행 중인 만큼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결론을 냈습니다. 어디 은행의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습니까? 하나은행이 8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500에서 600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즉 LTV 정보를 교환해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봤는데요. 각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보다 LTV 비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대출 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금 회수 리스크를 우려해서 이를 낮췄고, 또 다른 은행들보다 LTV가 낮으면 반대로 대출 한도가 낮아지니까 고객들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서 LTV를 높이면서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은행권 전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4대 시중은행들은요, 이 자신들이 산출한 LTV 값이 오류가 없었는지 이 다른 은행들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던 것뿐이라면서 LTV 산정 시 들여다보는 정보가 경매 낙찰가율 등으로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까 LTV 결과도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LTV 정보를 따로 공유하지 않았던 은행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한 은행 관계자는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면서 더블 체크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했던 것이라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정위와 은행 간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4대 시중은행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일단 시간을 갖고 개별적으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 정도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어 달 뒤면 각 은행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과징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재 약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간 동안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공정위 스탠스 등을 파악해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과징금 규모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4대 시중은행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하거나 따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문제는 홍콩 H지수 ELS, 국고채 금리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앞으로 은행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LTV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각 은행들이 크게 휘청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4대 시중은행 연간 순이익만 해도 사실 12조 원이 넘거든요. 다만 배드뱅크 출연금을 내야 하고 또 서민금융원진흥원 이 출연율 인상, 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환산 손실 등 곳곳에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과징금 이슈까지 줄줄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각 은행들은 LTV 과징금을 지난해 4분기 혹은 올해 1분기 실적의 충당금 형태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당금을 쌓은 만큼 순이익이 깎이는 건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의 과징금 전체를 충당금으로 쌓을지 아니면 4분기와 올해 1분기로 나눠서 적립을 할지 아니면 올해 1분기에 반영할지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ELS 과징금 역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금액을 토대로 일부를 충당금 형태로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각 은행들은 부과받은 과징금의 600에서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위험 가중 자산, 즉 RWA로 인식도 해야 하는데요. 위험 가중 자산이 늘면 은행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구조인 CET1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 대출 여력은 물론이고 주주환원 여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